백내장 수술했지만 지금의 제 상태는 수술 후유증이 아니라 우리 전 목사님 모신 지 지금 한 2년 8개월 됐는데요. 드디어 이제 몸이 좀 다운돼서 목사님 모시기가 힘든데 그래서 조금 제가 재충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좀 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는 움직이면서 제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집에서 쉬는 것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좀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전 목사님께서 또 다정다감하셔서 전화까지 주셔가지고 좀 쉬라 그러시는데 진심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말씀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은 좀 주제 넘은 주제를 잡았는데 또 제목을 보시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다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여기 삼성 장군도 계시고 사단장도 계시는데 출신이 방위 출신이 군대 얘기한다는 게 참 이게 격이 안 맞는 것인데 제가 지난주 저희가 이런 포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일보하고 자유통일당하고 120개 포럼이 합쳐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유통일당에 세 개가 한 협조를 해서 하지만 제목은 자유통일당으로 되어 있고 자유통일당의 반국가 세력 척결 시리즈,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척결 시리즈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라. 그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건 아니겠지만 북한은 이제 파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두 번째 시리즈를 했었는데 시리즈의 제목이 뭔가면 지난번 한미일 대통령들이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가지고 국가 안보를 논하고 그다음에 조국 통일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들었는데 그 발표하신 분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꽂힌 게 뭔가면요. 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의 상태에 대해서 한 꼭지가 들어있었어요. 여러 꼭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발표문에도 나와 있고 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이런 대한민국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간단히 하셨는데 제가 그 제목이 마음에 꽂혀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관련 문헌을 좀 읽어보고 아직 많이 못 읽었습니다. 어제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국방에 대해서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 꼭지를 좀 잘 완성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강의 내용은 상당히 좀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전문 영역은 강의를 잘하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제가 혼자만 이 사실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군사 전문가들은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통상의 상식인으로서 상당히 경각심을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함께 제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중국에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도 대만이 독자 독립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이걸 갖다가 지지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일본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표현을 주로 쓰죠. 신문에서 보면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이 자유 서방 국가의 외교적인 이제 화법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네 나라의 일부로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서방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이제 표명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만 해협입니다. 우리 이제 한반도가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언제 발생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다투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패권 국가로서 둘이서 언제 붙을지 모르는 워낙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붙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상당한 대립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대만과 정부 차원의 교류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미 대만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두 번째로는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진 지가 42년이 됐는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반격을 가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여하튼 지금 미국과 대만이 정부 차원의 교류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다. 대만의 이익이 중국에도 중요하지만 미국에게도 인도 태평양 함대와 관련돼서 대단히 미국에도 중요한 존재가 대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여기서 이제 중국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이 참 말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보니까 영어로 보면 anti-access 그 다음에 and area denial이라 됐어요. 이거 직역을 한 거예요 보니까요. anti-access니까 반은 하프가 아니라 반대라는 뜻이죠. against. 그러니까 접근을 금한다. 반이란 말은 반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접근 자체를 금한다. 그런 의미의 반입니다. 그렇죠? anti-access니까. 그다음에 area denial이니까 지역을 거부한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국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미국 학자가 붙였는지 뭐 국방부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려니까 다른 말로 쓰지 못하고 그냥 반접근 지역 거부다. 이런 용어로 한국의 학자들이나 군 당국들이 번역을 해서 쓰고 있다는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접근을 못하게 하면서 지역을 거부한다. 이게 에어리어 디나이라는 단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거부라는 말이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좀 이게 멋있는 말로 우리 이 건전한 상식에 맞게끔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용어를 제가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중국이 자기네 해안 이 내륙 다시 자기네 영토를 중심으로 방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토로부터 일정 기간 띄어서 바다에 선을 그어가지고 그 지역 안으로 외국 군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어놓은 방어선, 바다에 방어선을 쳐놓고 그 안으로 외국의 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한 번밖에 글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몇 개를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알다시피 중국은 우리 항공모함이 뭐 라오닝도 있고 뭐 산둥도 있고 여러 가지 항공모함을 중국이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반접근 지역 거부다. 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해양 군사력의 열세인 세력이 해전을 거부하며 해양 강국을 상대로 펼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양 군사력이 약한 존재가 해양 강국을 상대로 벌이는 전략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해전을 거부한다고 이게 글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방위라고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중국은 주요 전력이 자국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전력이 자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상 방어선을 여럿 그어놓고 있다. 해상 방어선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이 바다에 방어선을 그어놨는데 그 이름이 한자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읽어버리면 도련입니다. 도련선. 이 도는 뭔가면 섬이에요. 섬을 연결한 체인과 같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방 관련된 학자들도 도련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좀 권고를 한다면 좀 쉬운 말로 썼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전문가라면 이거 편한 말로 그대로 한자를 읽으면 도련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선이 맞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다음이요. 지금 이제 중국이 지역 거부, 에어리어 디나이얼 그래가지고 지역 거부 능력을 중국은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어요. 228만의 인민 해방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라는 것이죠. 중국 연안 지역의 레이더에서는 공격 함정과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지역 거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탄도미사일 체계는 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타격할 수 있고 잠수함을 괌 일대까지 운용할 수 있다. 그럼 뭐 중국도 G2 국가니까 상당한 이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이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주어진 이제 준비해온 문장을 함께 이게 읽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를 이제 보면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있죠. 필리핀이 있고 몰라카 해협이 있는데 그 선을 잇는 게 제1도련선이라고 이제 보통 용어를 쓰더라고요. 제1도련선. 근데 그 제1도련선의 중앙에 대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첫 번째 등장에 동중국해고 필리핀과 관련돼서 남중국해가 있는 것인데 그 양자를 연결시켜주는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대만은 본토와 130km를 해협을 놓고 중국 본토와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일본은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 중대한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석유를 갖다가 동남아에서 사우디 쪽에서 가져올 때 몰라카 해협 옆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이 근데 대만을 점령해 버리면 그 자기네 이 해역이 넓어지면서 해상 운송에 기름 운송에도 많은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요게 이제 제1도련선을 제가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요. 여러분 이제 그 오키나와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이 말레이시아 그 해협 거기가 그 선을 긋는 게 제1도련선이고요. 중국 사람이 긋는 겁니다. 제2도련선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요. 잘 안 보이시지만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괌이 있고 뭐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또 보십시오. 이건 좀 정확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쭉 내려다 보면 오키나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을 옆으로 해가지고 제1열도선 여기는 이제 그 도련선이라는 말 대신에 열도선을 또 쓰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 중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런 이제 선을 중국이 그어놓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도련선 전략이라는 것은 뭔가면 제가 보니까 1980년대에 중국 해방군의 류화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걸로 그대로 읽으면 유화청이 되는데 책에는 유화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도련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 체인이다. 그러니까 섬과 섬을 연결시켜주는 체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쓰고 있는 것인데 중국이 1980년대부터 이런 도련선을 거놓고 자기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선을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이 있는 것이죠. 자, 제일 밑에 보면 열도선, 도련선, 어떤 학자는 열도선이라는 말을 쓴 것도 있고 또 도련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칙은 보니까 도련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제2도련선은 제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뭐 괌과 사이판과 파푸아 뉴기니, 서태평양 이걸 하게 가지고 중국의 야심은 태평양을 미국과 반분한다. 그러한 거대한 자신들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다음이요. 중국 병력이 그 대만 근처에는 복권 지역에 7만 명의 지원 병력 25만 명, 해군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다음이요. 현재 대만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첫째가 미사일과 어뢰 설치 능력은 상륙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유심히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지상군이 이제 대만을 점령하려고 했을 경우에 대만에는 그 미사일도 있고 어뢰 설치 능력 때문에 대만에 대한 상륙이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만은 그 해변이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극심해서 1년에 2개월에 한해서만 상륙이 가능하다. 그건 대만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이제 4개월 의무복무제에서 다시 이제 1년으로 의무복무제를 환원시키려고 하고 있고, 금년 9월에 뭐 지대함 미사일 뭐 공대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했다 그래요. 저는 뭐 지대함 공대공이 60기가 어떻고 100기가 이게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다음이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 의회 조사국이 있는데 금년 8월 30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한미국을 포함한 영내 미군의 역할이 재검토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가 재검토된다. 이 대한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물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념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한미군까지도 동원이 돼서 대만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검토 보고서가 이제 8월 30일 나왔다고 그래요. 다음이요. 지금 현재 대만에는 미군은 당연히 없고 상호 방위 조약도 없지요. 그런데 미 지상군이 대만을 탈환하기 위한 역내 최대 규모의 지상군인 주한미군 22,000명.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22,000명의 역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의 시사점인데요. 2006년에 이제 한미 간에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뭐냐?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06년에 한미 간에 이게 발표가 된 내용이라고 그래요. 다음이요. 근데 이제 결론적인데요. 대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첫째, 한 번도 안보가 취약점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예컨대 거기 차출이 된다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군이 차출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에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전 그 발표에서 그걸 상당히 유심히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대만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해상에서 우리 서해는 우리나라 서해입니다. 중국의 항모가 제해권을 장악해서 주한미군이 뜨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좌측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한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공격을 만약에 감행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차출하지 못하도록 보통 이 군대에서는요 전개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전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역할도 하지 않겠는가.
다음이요.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도 같이 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상황. 또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은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서 도발을 자행해서 유도할 수 있는, 중국이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보통의 사람, 저 같은 상식적인 사람한테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한반도와 대만에서 이게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경우에 대만에서의 상대방은 단순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같은 작은 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중국을 상대라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의 전략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한반도에 이런 힘의 공백이 생기면 어떨 것이냐, 그런 이제 걱정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시간 관계상 이건 빼죠. 저 보면 저게 뭔가면 괌에서 대만으로 예컨대 무기가 비행기가 막 날아가고 이런 등등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공군 중심의 주한미군이 예컨대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이 말한 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주일 미군 외에, 일본에 있는 미군 외에 주한 미군까지 동원될 경우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통상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져요. 다음이요. 그래서 보면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북한은 캠프 험프리즈 군산 오산기지를 먼저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 사태에 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군 전력을 차출한다. 다음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비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책에 그려보면 재밌는 게, 비행장이 오산도 있고 군산도 있는데, 군산 기지에 있는 비행기를 먼저 대만으로 차출할 것이다. 그렇게 책에는 써 있더라고요. 한국 해병대 전력이 빠져나오고 제주의 해군기지의 전력이 투입될 것으로 한다면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될 것이다. 다음이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황중선 장로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만, 황정님 말씀은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이 대만의 유사시와 한반도 유사시를 모두 검토해서 미국이 작전을 다 세우고 있고, 한국군도 그걸 다 인식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하고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첫째로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이게 이 대만의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한반도 안보에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마이너스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버리기 어려운데, 아마 이 글을 발표를 계기로 해서 우리 황준선 장로님이나 조영호 장로님께서는 원래 전문가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답을 앞으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방위가 별걸 다 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